네, 이슈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워낙 많이 위축이 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은 마음이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 또 이럴 때 섹터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밀린 뉴스도 읽으면서 시장의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센터장님 모신 만큼 ESS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올해 5월 수출이 역대급이었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모두가 뭐 반도체만 보고 있겠습니다만 반도체만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2차전지 ESS 쪽으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2차전지 수출 많이 늘었나요? 2차전지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ESS 쪽 중심으로 해서는 실제 수주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AI 데이터 센터형 수주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AI 데이터 센터형 수주까지 본격화 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증시의 급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로도 보여지다시피 ESS 쪽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월 데이터 쭉 봤을 때 ESS 2차전지 수출이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수주를 받아낸 것이 수출 데이터로 확인이 됐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ESS를 잘하는 종목들은 LG 엔솔과 삼성 SDI일 것 같은데 엔솔부터 좀 볼게요. 엔솔이 사실 주가는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야금야금 ESS 수주를 계속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ESS 수주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작년까지 뭐 수주잔고, ESS 수주잔고만 보더라도 한 120기가 정도가 됐었어요.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올해 90기가 정도가 더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사실 그 작은 그런 수주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이제 유틸리티향으로 들어가는 좀 ESS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온사이트 발전 쪽으로 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 쪽 수주도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아예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미국에 이제 2.4조 정도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이야기가 떴잖아요. 네. 작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LFP 쪽으로의 ESS 라인 전환을 빠르게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EV 라인들을 가장 빠르게 ESS 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세액공제 혜택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50기가와트까지 좀 라인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유효 이제 라인 전환 할 수 있는 버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생산 능력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주가 좀 들어오는 대로 라인 전환은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거예요. ESS 쪽에 수익성이 좀 높은 편인가요? 사실 수익성이 높기는 쉽지는 않죠. 네, 높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세액공제를 좀 받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많은 세액공제 제외하고도 이제 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고용도 좀 늘리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안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하고요. 아직까지 실적으로 이렇게 좋긴 좋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도 네.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직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유가도 고유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내 인건비도 조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도 다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모든 그 가격이 다 레깅이 돼서 올라가서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이 싱글 이상, 뭐 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 이거는 AMPC 수율이 완전히 잡히고 좀 원자재 가격도 내려오고 했을 때에만 일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려면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사실 ESS 많이 받고 있는데 수익성이 안 따라주니까 주가가 못 따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올해가 이제 유독 SDI가 좋았잖아요. 근데 잘 보면 작년에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던 거죠. 누구보다도 조금 빠르게 ESS로 라인을 전환을 했고 그로 인해서 수주는 당연히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생각보다 뭐 물론 한 10개 분기 정도를 이제 컨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었겠지만 그렇다면은 뭐 SDI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1분기 때 시장 기대 대비해서는 좋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실적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갈린다라고 보기보다는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내내 조금 많이 올라왔었던 측면,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높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LG 화학의 지분 매각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조금 불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불리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려서 분위기를 잠깐만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풀리고 나서 또다시 사이드카가 유가증권 시장에 걸리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5% 안쪽까지 낙폭 줄여냅니다. 7,753포인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을 더 키우진 않네요. 5%대 하락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줄여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장 막판까지의 외국인 매도세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다행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아주 소폭입니다만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단도 낙폭을 다행히 좀 줄여냈어요. 삼성전자가 현재 31만 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98만 원 선 터치에 성공하면서 각각 4%, 5%대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수가 개장할 때 20개 정도 됐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40개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 살짝 줄여내면서 상승 종목수 80여 개까지는 왔다라는 점 체크하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사실 또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내렸어요. 물론 2차 전지만큼 정말 업계에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섹터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목표 주가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의미가 있잖아요. 이 리포트 혹시 보셨어요? 네, 뭐 이번 제외하고도 좀 워낙 ESS나 뭐 EV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차가 분명히 있어요. 네. 제가 항상 2차 전지 쪽을 말씀드릴 때 저희가 이제 고밸류입니다. 펀더멘털 자체가 살아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총이 좀 큰 부분이 있고 지금 증시 자체의 중심에 AI라고 하는 테마가 당분간은 굉장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2차 전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EV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어차피 없다. 그럼 AI가 살아있는 한 ESS 크로스가 나오는 한은 이 섹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시각일 테고요.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을 한다면 EV를 계속 거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EV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V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지금 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적어도 이제 동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EV 관련해서는 지금 ESS로 빠르게 라인 전환을 하면서 그 부분을 메꿔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EV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된 거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뭐 만약에 2027년까지 바라본다 해서 2027년에는 뭐 금리 인하가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자동차 대출 금리로 금방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도 지금 뭐 하반기 전망 자료를 좀 작성을 하고 있지만 계속 보면은 이제 고유가가 되고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설사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이브리드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또 중고 EV가 지금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EV 쪽 개선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분명히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의 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럼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이 어디까지 기대를 하고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느냐. EV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ESS만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조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게 6월 20일 이후로 나올 만한 IAA에서 이제 나오는 뭐 셀이나 양극재, BMS, 역내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정책이 통과되면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ESS 중심으로 계속 가는 가운데 미국 EV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유럽 EV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만 있어도 2차전지 섹터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EV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뷰가 극과 극으로 갈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2차 전지는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EV 시장 지금 살아나기 어려워하는 쪽도 있을 것 같고 AI의 태동으로 인해서 ESS가 살아나 그 때문에 지금까지 수급을 덜 받은 ESS를 볼 수 있어라는 시각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또 이후에 산업 가속화법 요거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행되는 건 우리가 대충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 영향이 어디까지 올 거야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진짜 주가에 반영될 만큼인가? 요거를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유럽 정책이라고 네. 하는 게 워낙 이제 뭐 미국이면은 거의 뭐 주별로 크게 정책 차이가 없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회원국들별로 굉장히 차등화가 좀 많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EU 내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회원국들이 목표를 굉장히 지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좀 완화를 시키는 분위기가 가면 사실 2차전지 쪽에서 수혜를 보긴 좀 어려운데 제가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 정책지고 생각보다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전력난이 어느 국가보다도 지금 심각한 게 유럽이고요. 심지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목표는 이겁니다. 결국에 전력난을 좀 해결해야 되겠고 이미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이런 자동차 쪽에서의 메인 비즈니스를 메인 산업을 가지고 있는 쪽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을 좀 부흥을 시켜야 되겠고 여기에 이제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을 다시 올리면서 고용을 창출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없었던 정책 중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유러피안 그리드 패키지라고 해서 유럽 쪽이 생각보다 인허가가 엄청 느려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도 잘 안 만들어지지 신재생 프로젝트도 뭐 인허가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PF도 자금도 안 들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완전 반 이하로 쭉 간소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무조건 연내는 다 통과시켜라 라는 것이 실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내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한테 자금 지원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라고 해서 청정기술 혁신 펀드라고 해서 유럽 내에서 뭐 신재생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에너지 관련된 기술 가지고 프로젝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펀드로 이제 정부에서 조성을 해줘서 직접 자금으로 이제 투여를 해주겠다, 이제 투자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뚜렷한 이런 자금 지원 정책이 없었다면 이제는 자금 지원 정책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
있다면, 그리고 유럽 내에서 생산한 거를 적용해야지만이 모든 혜택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조금 두드러지고요. 특히나 유럽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도 중국 자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배제를 하고 유럽 본사, 정말 유럽에 자금이 대부분 많이 투여가 되어 있는 본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FDI 조건선까지 들어와 있어서 생각보다 좀 상세하게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이 모든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재와 셀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유럽 내에 있는, 유럽 내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는 실적으로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로드맵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연내로 정책이 이제 통과가 될 텐데 네. 대부분 한 6월에서 7월 정도 되면은 주요 안건들이 많이 이제 통과가 되긴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많은 OEM사들이 준비를 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는 조금 수주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수주로 조금 이어질 것 같고 여기에서 본격적인 개선세로 보면 2027년 하반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 이 부분들을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에 의해서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CATL이거든요. 그쵸. 유럽 내에 그렇게 많은 생산 공장이 있다는데 네. 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 몇 기가와트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지어졌을 때는 램프업이 빠르게 되는데 이들도 들어왔는데 증설이 이제 유럽 인력들을 쓰다 보니까 증설이 빠르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간 뭐 최소 한 500에서 600기가 정도가 필요하다. ESS 뭐 EV 합쳐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3사와 그리고 CATL 생산 능력까지 다 합쳐도 지금 200기가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수혜는 유럽 내에 있는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한테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안 그래도 유럽에 간다 하면은 첫 번째로 모두들 말씀하시는 게 CATL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중국 역 내에서 했던 것만큼의 빠른 속도는 아니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좀 볼 텐데 여기도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로직은 결국에는 앞서서 이야기한 LG엔솔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한 가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중국 각형 배터리 경쟁 심화에 따라서 시장 비중 감소가 재확인됐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거든요. 사실 각형 배터리는 SDI가 잘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형 배터리는 중국이 잘하죠. 네. 그리고 뭐 EV로도 다 ESS로도 항상 중국이 많이 가격이 굉장히 낮게 적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알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SDI 각형 ESS가 주목받고 있는 건 미국의 정책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로스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수주를 가지고 우리가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향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너무 이제 주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번에 협상할 때 그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 무언가 그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안 풀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그럼 우리는 이제 약간 한시름 놔도 되는 걸까요? 이게 보호 정책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거든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뭐 ESS라든지 이런 화재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다 법안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ESS가 들어가는 모든 곳이 다 케이블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보 보안의 문제가 걸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해서든 정책적으로 계속 보호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협상이 되든 안 되든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국의 ESS가 굉장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네. 유럽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책이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그쪽 역시도 중국의 배터리를 마냥 적용하기는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보 보안 이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AI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 지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차 전지 지금 이럴 때 사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떤 코멘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올해 좀 계속 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이미 많이 녹아져 있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관심의 플로우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AI가 있고 AI 데이터 센터 안에 거의 한 대를 짓는데 40% 가까이가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주가 지금 올해 본격화돼서 하반기 때는 더 몰리게 될 것이고 여기에 자그마한 기대감이긴 하지만 유럽 쪽 EV의 개선세로 인해서 수주가 조금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다만 실적적인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시장에서 조금 많이 녹여져 있고 ESS 중심으로 실적이 나온다면은 이 부분은 주가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